털어놓을 곳이 없을 때 우리 저기 우체통에 와서 털어놓고 가면 됩니다. 이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한 시리즈는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초작입니다. 오늘 준비한 저기 우체통, 무명이의 이야기입니다. 무명이 그냥 이름 없는 누군가라는 뜻인가요?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도 이 글을 쓴 친구랑 비슷하게 나도 이런 느낌으로 언제 좀 지내봤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선 사연 소개. 안녕하세요. 고3예요. 고3, 고3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 채로 그냥저냥 살고 있는데 뭔가 요즘 들어 공부가 너무 손에 안 잡히고 그냥 무기력하기만 해요. 이 글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띄어쓰기가 아예 그냥 띄어쓰기를 안 한 건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뭐 아주 맞춤법에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띄어쓰기에 뭐 대체적인 걸 하던데,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현재 무명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냥 띄어쓰기 안 한 것으로 일부러 이게 호흡조차 좀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참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직 4월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연을 쓴 때가 4월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힘을 좀 내려고 하면 그것도 잠시고 금방 다시 힘들어져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정말 하나도 안 생기고 그저 자책만 엄청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은 점점 문드러지는 기분이에요. 와, 속이 문드러진다. 문드러진다는 건 여러 가지 그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문드러지는 건 썩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문드러진다,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이야기냐. 에너제틱하게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사람은 문드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무언가 썩어 있다 그러면 그냥 탁 만졌을 때 그냥 훅 들어가요. 손에 딱 잡으면 그냥 움켜쥐는 순간 그냥 문드러지죠. 자기가 점점 문드러지는 것 같은 기분이다.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우울증이 다시 도져버린 건지 그냥 하루 종일 너무 지치고 진 빠지고 그래서 점점 공부에 손을 놓고 있어요. 얼른 극복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도저히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살짝 적어두고 가요. 네, 고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런데 이 느낌은 이 글을 쓴 무명이만 요즘 힘들어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요, 뭔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선생님도 작년 12월 말 그리고 1월 초에 개강한 반을 생각하면 현장 강의에서 또 아주 기운 넘치게 반을 이끌어 가다가 완강쯤 됐을 때 그랬죠. 참 이렇게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입시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또 개학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시험도 계속 미뤄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촬영을 하는 이 시점에 또 한 번 개학이 일주일 미뤄져서 우리 공부하는 적자들이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장에 띄어쓰기가 없다는 것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호흡조차 좀 가쁜 상태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또는 무기력하다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띄어쓰기가 안 된 상태인데 무기력이라는 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무기력하다라는 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라는 게 얼마만큼 선생님이 피해가고 싶은 감정이냐. 무기력하다가 영어로는 helplessness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조금 아는 단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얼마만큼 무서운 단어일까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도움을 주기조차 곤란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하다. 참 우울하다 이런 것들도 아주 억눌린 감정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좀 다소 기분이 다운됐을 때 그냥 그걸 우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없진 않습니다만, 우리 무명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선생님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같이 고민을 해보면
선생님도 그런 느낌을 많이 느껴요. 무기력하다는 걸 어떨 때도 느끼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막 노력은 하는데도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는 강의할 때도 보면 어떤 경우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의가 수월하게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영상반 촬영일 땐 더더욱 그렇거든요. 뭐 중간에 그냥 단순하게 끊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이렇게 저녁을 먹었는데 너무 속이 안 좋다, 잠깐이라도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요. 현장 강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뜻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조차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실 못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런 무기력함을 느낀다기보다는 막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짜증은 현장반 수강생들에게 느껴지는 짜증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짜증이냐, 나는 이런 것들을 왜 다 컨트롤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다면 좀 편안한 저녁 식사, 속에 좋은 음식을 좀 먹을 법도 한데 나는 왜 이걸 계속 짜증이 나고 있는가 해서 선생님이 그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본 것이 짜증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공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짜증 리스트는 선생님이 짜증을 느끼거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적어둔 리스트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거기에 일단 적혀있는 게 한 17가지 정도 되거든요. 최적의 짜증 리스트 17가지. 그 중에 하나는 빼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커피를 마셨는데 이를 닦지 않고 수업하러 갔다. 그럼 막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나름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왜? 아니 커피를 마실 땐 좋았죠. 근데 이걸 이를 안 닦고 들어가면 이제 커피가, 선생님이 먹는 커피는 그냥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믹스 커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믹스 커피에 들어가 있는 설탕도 있고요. 뭐 그리고 또 프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림이 상당히 입을 끈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짜증이 올라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수강생들에 대한 짜증이 아니라 나는 왜 이를 닦지 않고 수업에 들어오면 엄청 짜증이 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들어왔을까? 막상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이를 닦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이제 급한 연락을 받고 메일 하나를 보내달라 하다 보니까 이 닦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못 닦았습니다. 그러면 또 뭐 때문에 화가 나냐면 이메일을 보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왜 그거를 이 현장반에서 시간을 제대로 세팅을 못하고 직전에야 부랴부랴 보내게 나는 내가 왜 그런 현상을,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또 막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수업 시간에 늦는 거. 뭐 늦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상황일까, 그런데 이제 다급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선생님은 상당히 짜증납니다. 그러면 그런 짜증 리스트를 정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선생님이 경험해 본 바로는 내가 어떤 지점에서 짜증이 나는지를 명확하게 알면요, 그런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적혀있던 짜증 리스트 17개 중에 하나를 뺀다 그랬죠. 이젠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러면 커피를 안 마셨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이 안 닦고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죠. 어쨌거나 선생님은 수업 전에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커피는 이제 밥 먹고 나서 하루에 한 2잔 정도 마셨는데 이젠 그마저도 먹지 않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짜증이 생기는 거, 혹은 선생님이 뭔가의 상황에서 무기력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없애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공부가 안 될 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인터넷 강의를 들어요. 근데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이게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더딥니다. 다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무명이가 그냥 시간표를 세팅을 해두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시간표, 계획표 세운 것도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주면 같이 고민을 해볼 시간을 가져볼 텐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사회탐구다, 뭐 그 중에서 뭐 선생님이 강의하는 과목 뭐 사회문화, 뭐 생활과 윤리, 정치와법, 뭐 경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자기가 듣는다. 근데 이게 다 이해가 될 때까지 돌려 듣다가 너무 지치더라. 우리 현장 수강생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배속 기능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 와서 일주일에 3시간 반 정도 분량에 뭐 중간중간에 쉬어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복습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이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 일단은 우리 무명애한테 가장 중요한 건 공부가 되나 안 되나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운 완강의 목표를 꼭 한 번은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완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치와 법을 기준으로 하면 42강이에요. 사회문화 기준으로 하면요, 개념이 33강이고 그 뒤에 자료 분석이 또 12강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45강 정도 됩니다. 정치와 법도 마찬가지예요. 14주 정도 보이지만 선거 분석 특강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게 따지면 45강 정도 혹은 47강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걸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시간표에 딱 넣어두세요. 예를 들면 진도가 더딘 이유는요, 시간이 날 때 듣는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요. 일주일치를 밀렸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한테 짜증이 나고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낄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러지 말고요, 일단은 그냥 끝까지 한번 빼보세요. 이해가 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낸 뒤에 그쪽 부분을 떼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예를 들면 한 17강 정도에서 헤매고 있다. 근데 앞으로 남은 강이 아직도 20여 강이 남았다. 그러면 까마득한데요, 그냥 꼬박꼬박 일주일에 3강, 혹은 뭐 지금 조금 진도가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정해서 6강 정도를 쭉쭉 들어나가면 생각해보세요. 한
24강 남았다 그러면 8주가 걸릴 것이고, 일주일에 3강씩이면 일주일에 좀 빠듯하게 6강씩을 달린다 그러면 4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강 듣는 제자들이 왜 힘들고 지치냐면 다 이해가 된 채로 넘어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더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명이가 거의 뭐 진공 상태에 놓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썼던 노트가 아직도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적었었냐면요, 가장 최적이란 사람이 싫어하는 상태를 한마디로 묘사해보자. 그게 진공 상태라는 표현이 그 당시 노트에 적혀 있었거든요. 진공 상태. 몰라요, 뭐 그런 말을, 비슷한 표현을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공 상태가 어떤 느낌이냐, 누군가는 진공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진공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외부와 산소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맑은 공기가 확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숨이 막히다가도 이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신선한 공기가 없이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상태를 선생님식으로 고등학교 때 진공 상태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무명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진공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정말 맑은 공기를 우리 한번 마셔봐요. 맑은 공기를. 밖에 산책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워만 있겠다. 선생님이 또 세운 목표 중에 하나가 낮잠을 이젠 자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낮잠을 그래도 한 2-30분 정도 좀 챙겨서 자기도 했거든요. 오전에 수업 끝나고 저녁 때 또 수업하기 전에. 근데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수면 총량의 법칙이라고. 근데 그것도 선생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게 있냐, 낮에 한 2-30분 자면 꿀잠이죠. 근데 밤에 분명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낮잠을 안 자봤어요. 안 자니까 피곤해서라도 밤에 눈이 감기더라. 그러면 선생님이 목표했던 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무명이가 좀 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래서 졸릴 땐 차라리 걷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니까 오히려 걷기 싫어서라도 안 자게 돼. 그러더라고요. 졸리면 무조건 걷는다. 그러니까 난 안 졸려 지금 걸을 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버틸 수 있더라고요. 우리 무명이 친구는 좋은 음식도 챙겨 먹어야 돼요. 이게 마음만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비싼 음식이 아니라 비타민도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우리 몸은, 호르몬은 차라리 자체 생산하는데 비타민은 우리 몸이 스스로 분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음식 혹은 이제 약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못 먹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에라도 의존하는데, 그 약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생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은 꼭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다 보면 여기가 막 떨렸거든요. 두두두둑 떨렸는데 비타민을 챙겨 먹은 이후에 정말 하나도 안 떨림. 그리고 뭐 눈도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챙겨 먹는 비타민이 있는데 한번 이벤트를 해볼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효과를 본 그 비타민제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벤트를 해서 우리 무명이한테는 하나 좀 보내주겠습니다. 무명이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다시 우리 연구실로 연락을 줘서 선생님이 챙겨 먹는 비타민 한 통을 보내줄 테니까요. 꼭 챙겨 먹기를 바랍니다. 털어놓을 곳이 없을 때 우리 전기우체통에 와서 털어놓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또 가명으로 적어 주기도 하는데, 이러다가 분명 아닌 거예요? 분명히 또 무명이면 어떡해요. 응원합니다. 이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한 시리즈는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의 코멘트로는 부족할 것 같고, 자, 정리하자면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자. 그건 책상에만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침대에 누워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무기력하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듯 외부 자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완강의 자신감과 그리고 완강했다는 그 뿌듯함이 분명 들어와야 되는데, 이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쭉 아무 과목이나 일단 끝을 한번 먼저 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요. 비타민 꼭 챙겨 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끼는데, 그리고 아까 뭐 이야기에다 나온 바에 따라서 짜증 리스트, 행복 리스트도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의 행복 리스트와 짜증 리스트를 곧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뭐야, 최적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에도 짜증을 느끼는 거야. 아주 아기자기하고 소소한 짜증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니까 선생님이 참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최적이었습니다. 안녕.